GiveSendGo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oFundMe 같이 기금을 모으는 그런 사이트이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내가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누군가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부를 막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GiveSendGo는 원래 크리스찬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로 이제 선교사들을 돕는다거나 뭐 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이런 일로 주로 이제 기금 모금을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번에 고펀드미에서 이 캐나다의 자유호송대 프리덤 컨보이한테 기부한 사람들 돈을 안 보내주겠다. $10,000 정도가 기부가 됐는데 그것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 GiveSendGo에다가 새롭게 이제 자유호송대를 위한 기부금 모금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니까 뭐 지금은 더 늘어났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게 $860만 모였다. 예, 목표를 $1,600만 잡았었는데 $860만 현재 모여 있다. 뭐 이런 이제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온타리오주, 그러니까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이 더그 포드라는 총리가 이 주 총리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지사 같은 이 주 총리가 이끄는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지방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돈 캐나다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라고 이제 자금을 동결해달라고 주정부가 요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GiveSendGo에 모여 있는 돈들도 이 자유호송대한테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더그 포드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법무장관은 형법 제490.8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GiveSendGo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서 2022 자유호송대와 어댑터 트러커 캠페인 페이지에 대한 모든 금전적 기부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서를 상급 법원에 제출했다. 오늘 오후 명령이 발행됐다. 이것은 이러한 기부들에 대한 소유 또는 통제권을 가진 모든 당사자들을 묶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정부에서 법원에다가 요청했는데 그날 오후로 법원에서 승인 땅땅땅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네이션 한 사람들 그 돈 다 묶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럼 못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GiveSendGo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오히려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GiveSendGo가 운영하고 있는 gap.com 계정하고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캐나다 법원이 이 회사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자유호송대가 정상적으로 자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캐나다는 GiveSendGo에서 우리의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절대적으로 제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일이나 신경 써라. 온타리오 주나 신경 써라. 니들 나와버리는 거기다. 예, 그거죠. 니들 관할권은 거기다. 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제 이겁니다. 예. GiveSendGo에 대한 모든 캠페인의 기부는 해당 캠페인의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호송대 캠페인이 있다. 절대 자유호송대 캠페인을 예외로 빼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금융 지원이 트럭 운전사의 반란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리즘 과도 정치의 두 번째 시도다라고 브라이트바트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계속 탄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인데 캐나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급진 좌파 정권답게 이걸 막으려고 하죠.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이번에 그 GiveSendGo 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라는 이 주지사는 사실은 겉으로 얘기할 때는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원 명령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예,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라이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이런
자유를 방해하는 행정명령을 유지시키고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억압하려고 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월 3일에 좌파 성향의 플랫폼인 고펀드미가 자유호송대에 자금 1,000만 달러를 동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펀드미는 당초에 자금을 검증된 자선단체에 전달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미국 공화당 주 법무장관의 공개적인 비난과 수사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기부자들에게 환불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게 텍사스주 법무장관입니다. 그 켄 팩스톤 법무장관이 조사하겠다, 고펀드미 조사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고펀드미에서 꼬리를 내리고 기부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편 기독교 자유 옹호 웹사이트인 기브샌드고는 자유호송대의 모금 행사를 주최하겠다고 제안했고 일주일 만에 이 모금 행사는 860만 달러를 거뜬히 넘겼습니다. 자유호송대 주최 측이 마련한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하는 트럭 운전자들에게는 여비 지원, 연료비 충당, 필요에 따라서 의식주 비용 마련 등을 위해서 이 자금이 분산돼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원 명령으로 인해서 자금이 전통적인 금융 부분을 통해서 트럭 운전자들에게 전달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해주는 방법일 텐데 지금 이제 온타리오주에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계좌 입금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분산형 암호화폐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중간에 정부가 가로채거나 뭐 동결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합니다. 암호화폐 혁신은 국가 행위자가 추적할 수 없는 거래 가능성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모네로, G캐시, 해적 체인 같은 그런 개인정보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익명이거나 익명 및 추적 불가능한 거래에 대한 옵션이 있다고 브라이트바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호화 화폐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 모금된 돈을 전달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또 이럴 때 또 암호화폐가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매우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으로부터 자유를 요구하는 트럭 운전사들은 현재 미국과 북쪽 이웃 국가 사이의 무역을 위해서 중요한 경로인 캐나다와 몬타나 국경 지역, 그리고 캐나다와 노스다코다 국경, 캐나다와 미시간 국경과 접해 있는 엠버서더 브릿지의 국경 통과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이렇게 국경을 막고 서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엘버타주 정부는 제이슨 캐니 주지사가 기업들이 백신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에 주정부 지정 백신 여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는 백신 패스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주지사가 백신 의무화 계속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워낙에 이게 뭐 전국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주정부 지정 백신 여권 폐지됐습니다. 레벨 뉴스가 입수한 영상에 보면은 더그포드의 온타리오 주정부가 기브샌드고의 자금이 트럭 운전사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곧 백신 여권 종류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온타리오도 백신 여권, 그러니까 백신 패스 이거 없애겠다. 엘버타주는 뭐 이미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고 온타리오도 조만간에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한테는 강경하게 하면서도 결국은 마지못해서라도 지금 자유를 부르짖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조금은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 이 트루도는 캐나다 의회에서 매일 야유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의 자유당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진보 성향의 조엘 라이트바운드 하원 의원은 당 지도부가 쐐기받기,
분열하기, 낙인 찍기를 결정했다며 당 대표를 비난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루도에게 트럭 운전사 시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바이든다운 짓이죠. 안보국은 이곳에서도 모방 호송대가 곧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 프리덤 컨보이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워낙에 자유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 프리덤 컨보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여간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 당국도 미국 내에서 이런 프리덤 컨보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지금 그 물류 대란이 벌어져서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트러커들이 단합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프리덤 컨보이 시위가 발생한다 그러면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지는 저희도 이제 두고 봐야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좌파 이 민주당 주지사들이라든가 이 민주당의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슬슬 이 의무화에 대해서 한 발씩 빼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